자, 여러분, 지난 6월에 시행했던 고1 학력평가 35번 문제입니다. 자, 지문 들어가기 전에 재밌는 단어 공부할 텐데요. 그 단어 양이 조금 적지 않아요? 혹시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은 친구는 화면 이동시키고요. 선생님이랑 재밌게 단어 공부하고 싶은 친구는 이제 함께 갑시다, 우리. 자, 첫 번째 단어는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 에이전트 하면 뭘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에이전트, 여러분, 비밀 조직에 있잖아요. 그런 거 알고 있죠. 아니면 스포츠 선수의 에이전트 이런 거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edge가요, 여러분,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 알고 있었나요? 자, 행동하는 뜻인데요. unto는 여러분 알고 있듯이 unto student에서 얘기하듯이 사람이에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agent는요,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행동하는 주체고요. 대행, 뭔가를 대신 행동해. 근데 이제 마스터가 따로 있어요. 뭔가를 대신 행동해. 그래서 대리인 혹은 그게 사람, 회사면 대행사라고 합니다. 에이전트는 대행사, 대리인이고요. 에이전시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거는요, 뭐뭐 하는 에이전시, 뭐뭐 하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대리할 수 있는 권리, 대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그 권한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상적이에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이제 genuine입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genesis라는 차 알고 있어요? 그 genesis가요, 사실은 창조라는 뜻이에요. 예, 영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 첫 번째 책이 Genesis예요. Genesis, 창세기예요. 뭔가가 창조된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알다시피 ge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유전자라는 뜻을 여러분 알고 있는데요. 어원에 보면은 탄생을 시키다라는, 뭔가를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네, give birth예요. 탄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는 자, gene, 이게 not required. 이는 innate하고 같은 뜻인데 타고난 거예요. 배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습득한 게 아니에요. 타고난 거예요. 이는. 자, 그래서 innate하고 gene이 합쳐졌으니 얼마나 타고난 거겠습니까? 이것도 타고난 거고 이것도 타고난 건데요. 그러니까 순도 100%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오염이 붙지 않아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탄생 이후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 태초의 그 순도 그대로. 예, 순도 100%.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순정의라고 그래요. 네, 자동차 부품, 내가 만약에 현대에서 샀으면 그 부품도 현대에서 만든 거 써야 돼요. 그런 걸 우리 순정 부품이라고 말하죠. 다음 가겠습니다. author, 이거는요, 자기 스스로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어는요, 사람이에요. author, 뭐 스스로 한 사람이에요. 뭐예요? 스스로 자기 할 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한 말을 어디에다 하는 사람이 제일 대표적이냐? 종이에다가 쓰는 사람, 책으로 내는 사람, 지면에 글로 남기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작가, 저자, 또 어떤 기록을 남긴 사람, 이반자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을 떠드는 사람, 자기 생각 떠드는 사람, 저자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저자라는 걸로 제일 대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authority는 뭘까요? 여기 명사형, author는 어떠한 사람인데 거기에 명사형 author를 붙여서 뭐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좀 확장돼서 어떤 그 사람의 그룹에 대한 지휘권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자기가 쓴 내용에 대한 지휘권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관련한 단어, 자, 형용사형 effect을 붙였어요. author, 스스로 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떠드는 사람인데 거기다 틱을 붙였어. 이 사람은 자,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정품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네, 다른 게 이게 섞이지 않았어. 가짜가 섞이지 않았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사람이 인증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품이다. 얘는 가짜가 아니야. 얘는 진짜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인정한 거다. 그래서 진짜인 정품이라는 뜻입니다. authentic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예쁜 그림이 나왔네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런 거를 우리 피라고 불러요. 완두콩을. 여기 들어있는 거를 바드라고 해요.
자, 뭔가를 담아놓고 있는 그릇이죠. 자, 요 그릇이에요. 여기에도 등장합니다. 여기 등장하는데 여기 파드 같이 생긴 거 2개 보이시나요? 근데 이 파드가 어디에 매달려 있냐면요. 일명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양쪽에 여기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뭐가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그걸 우리는 스케일이라고 불러요. 스케일에 파드가 이렇게 매달려 있네요. 둘이 깊은 관계를 갖고 있네요. 그렇죠? 자, 봅시다. 스케일은 원래 파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파드를 양쪽에 매달아 놓고 스케일을 만들었으니 이거는 저울이에요. 저울로 대표되긴 하지만 자, 측량할 수 있는 기구나 도구는 다 스케일이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측량을 한 결과로 저울은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을 테고요. 명사. 오늘 새로 배울 단어는 측량을 한 결과로 나온 어떤 규모. 요거는 요 규모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농사가 어떻게 됐어? 300석 규모야. 300석 규모야. 이런 뜻. 추수 규모가 좀 크네. 300석. 근데 규모는 이제 양적인 거고요. 뭐와 뭐의 이제 공간적인 면이나 길이적인 공간적인 면에서는 범위라고 볼 수 있죠. 스케일 즉 저울로 측정한 결과들, 어떤 규모, 또 어떤 범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스케일, 저울 알고 계실 테고 이제는 그 결과, 규모와 범위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지문에서 나옵니다. 자, this는 새로운 단어인데요. 할 말이 많습니다. this는요, away 혹은 apart예요. 자, 이거 산산이 쪼갰어요. this가 apart 했어요. 그 다음에요, cp에서요, CP를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CP는 잡다란 뜻이에요. hold 한다는 뜻이에요. 잡고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잡고 놓는 게 아니라 자꾸 꽉 잡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CP가 capt하고 같은 뜻입니다. capt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capture, 우리 화면 캡처한다 그러죠. 여기서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즉 화면을 지나가게 두지 않고 hold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요. 자, 조각 된 거를 잡아. 아니면 일단 잡아서 그 다음에 조각 내. 이렇게 하든 상관없어요. 자, 뭔가 우리는 어떤 거대한 대상을 조각내서 잡든가 잡아서 조각내든가 해서 우리가 섭취합니다. 이거를 disciple이라는 의미랑 연결하면 자, 이게 제자라는 뜻인데 어떻게 제자라는 뜻이 되었냐면요. 스승의 가르침이 얼마나 크겠어요? 엄청 크겠죠. 그걸 갖고 있으니까 스승일 거 아니에요. 그걸 조각조각 내서 잡아서 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disciple, 제자입니다. disciple, 제자. 여러분, 제자가 됩시다. 훌륭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 자, disciple이 제자라 그랬고요. disciple는 뭔가요? 그러면은요. 네, 이건 역시 명사로 마무리가 된 건데요. 제자가 배우는 것은 자, 우리 현대 시대를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어떤 스승에게 배운다는 거는요. 사실은 그 옛날 당시에는요. 어떤 하늘의 뜻을 배운다는 게 컸어요.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스승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게 보통은 종교적인 성향을 띠었어요. 왜? 거대한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 가르침 안에는 하느님이 명하시기를, 신이 명하시기를 요거는 해도 되고 요거는 하면 안 된다. 옳고 그른 것이 있다. 요것은 옳은 거다. 옳은 것만 모아놓은 거를 우리 규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스플린은 자, 스승에게서 제자가 배우는 거. 결국은 규율로 대표됩니다. 가르침. 신이 내린 가르침. 뭐는 옳고 뭐는 그른데 옳은 것만 모아놓은 것을 규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린은 규율입니다. 그런데 규율을 가르치면 이거는 옳고 요건 그르다라고 하게 되고요. 그거는 훈육이라고도 해요. 우리 엄마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얘야 요거는 하면 안 된단다. 이렇게 하렴 하고 가르치는 걸 훈육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머님들이 다 훈육하셨어요. 그걸로 좀 강하게 했느냐 아니면 좀 부드럽게 하셨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다 결국은 부모님들이 너희들에게 훈육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훈육을 합니다. 문화화된 인간이라면 훈육을 하고 자신들에게 훈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라 그러는데 따르지 않으면 때로는 강한 징계가 따를 수가 있어요. 하면 안 돼? 안 되지 그럼. 그래서 아이들이 말만으로 논리적으로 말 듣는 거가 먹히지 않을 단계일 때는 징계를 줍니다. 예를 들면 자 5분 동안 생각하고 앉아있어 의자에. 이런 것들도 충분한 징계가 됩니다. 그래서요 디스플레이는 징계하다라는 뜻도 이어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디스플레이는요 규율, 훈육하다, 징계, 또 징계하다라는 뜻까지 같습니다. 어떻게 제자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보시겠죠? 아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요걸 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느냐? 스스로 가르쳐? 스스로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계속 판단해? 네, 이거는 자기 스스로 훈육해. 그래서 자기 훈육, 훈육이 잘 안 되죠. 자기가 스스로 되게 많이 연습하고 노력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해요. 이런 걸 자기 훈련이라고 합니다. self discipline은 자기 훈련입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중요한 단어를 익히셨네요. 그 다음에는요, for instance를 아직 모르는 친구 있을까 봐요.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for example이랑 같은 뜻입니다. 자, next. shift는요,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장소의 이동. 자, 장소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 우리 그 산업계에서는요, 교대 근무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교대 근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대부분의 아버님들이, 엄마들이 아마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방식의 근무 방식을 택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특별 직종에 있는 분들, 예를 들자면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 선생님들, 또 병동, 입원 병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들, 네, 교대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교대한다는 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A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B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C팀, 이런 식으로 24시간 중에 비는 시간이 없도록 일하는 직원들이 교대를 해서 책임을 지는 걸 말합니다. 이런 걸 교대 근무라고 합니다. 비교할 수 있는 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전형적으로 9 to 6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자, 교대 근무 알았고요. shift.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보세요. 요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요거 뭔가요? 예, 이거 무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로 우리 엄마들이 김장하십니다. 네, 요거 말려가지고 시래기도 하시고 시래기국도 끓이시죠. 여러분 많이 먹나요? 자, 봅시다. 이게 레디쉬예요, 레디쉬. 그런데 레디쉬랑 아까 본 레디쉬예요. 자, 오늘 radical 단어를 배울 텐데 이 radical은요 급진적이고 과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급진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나요? 급진적인 거는요 반대를 보면 알게 돼요. 뭔가 온건한 거에 반대가 급진적인 거예요. 싹 다 바꿔, 그게 급진적이에요. 싹 다 쓸어버리고 싹 다 새로 넣어, 그게 급진적인 거예요. 온건한 거는요 있는 거 두고 여기만 바꿔, 그게 온건한 변화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radical이 radish에서부터 왔냐? 자, radish는 뿌리 채소죠. 땅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radi라 함은 뿌리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뿌리에 관한 거랍니다. 그래서 뿌리는 삶에 되게 중요한 거죠. 뿌리에서 영양분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radical은 아까 말했지만 싹 다 바꿔예요. 뿌리부터 뽑아버려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radical, 무만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사과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포도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나무들이 가지에 애플들이 대롱대롱 걸려 있겠죠. 자, 그런데 애플의 입장에서 보면 뿌리부터 바꾸는 거는 너무나 과한 거예요. 자기 다 죽는 거잖아요. 그냥 몇 가지만 치면 몇 가지 치더라도 나는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건적인 변화를 추구하면 몇 가지 좀 치고 나는 살고 좋잖아요. 그런데 뿌리를 다 뽑으면 얘나 나나 옆에 있는 애플이나 나나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격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radical은 급진적이고 과격한이라는 뜻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 수고하셨어요. 단어 배우기 재밌으셨나요? 자, simply giving employees a sense of agency. 와우, 이거 지금 주어네요. 선생님이 살짝쿵
구조 분석 표시를 바꿨습니다. 여기 동명사네요. employee에게 주는 거. 뭐를 줘요? sense of agency. 뭔가 대행할 수 있는 대행할 수 있다는 그 느낌을 주는 거. 대행권을 주는 거.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무슨 이분들이 무슨 스포츠 스타 에이전트도 아니고, 그쵸? 근데 직원들에게 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그들이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 안에 있다는 거. 어떤 컨트롤이냐면요. 그들이 decision making,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genuine이 고유한 권한인 거예요. 누가 와서 참견 안 해. 여기서 genuine은 참견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와서 참견을 안 하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그 느낌. 그게 a sense of agency예요. 설명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게 엄청나게 증가시켜. 얼마나 많이 증가시키는지 알아? 그 양을 증가시키는데 how much energy, 에너지와 집중력 그들이 가지고 와. 그들의 일터로 가지고 와. 와, 볼까요? 여기 한 예를 들어줬어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2010년 연구, 오하이오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의 연구.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 assembly line, 그러니까 조립 생산 라인의 근로자들인데요. 그들이 were empowered, 권한을 부여받았어. 어떤 권한? 작은 권한, 작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그들의 스케줄에 대한 거. 이분들은 이제 공장을 24시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대 근무하셔야 되는 건데 그거에 관해서 이렇게 스케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권한을 준 거예요. 옛날에는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 사정에 따라서 좀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꾸는 거에 따르는 이제 부가적인 문제들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뭐 관리자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 오게 한다던가 하면서. 그리고 일하는 환경에 대한 거에도 작은 권한을 줬어요. 일하는 환경이라 하면 어떤 거일까요? 잠깐 브레이크를 쉬러 갔다 온다거나, 예, 공장에 가보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잠깐 스트레칭 하러 나갔다 온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and designed, 그리고 디자인했어. and가 아니네요. 그들은 디자인했어. 유니폼도 디자인했어. 자기 편하게. 원래 없었는데 주머니도 다 납치마도 예를 들자면 추가시킬 수도 있고, 뭐 옆에 뭐 카고 팬츠, 그러니까 카고 팬츠로 바꿀 수도 있고 움직이기 더 편한. 옛날에는 약간 타이트한 교복 같은 유니폼이었는데 이제는 프리하게 막 카고 팬츠 같은 거, 되게 편한 거 입어. 옛날에는 교복 그 뭐죠? 셔츠 같은 거 입었는데 이제는 막 맨투맨 입고 와도 되고 막 그래, 너무 좋겠죠? 그리고 and had authority over shift. 아까 말했지만 그 스케줄 권한을 좀 갖는 걸로 바꿔줬어. 그리고 반면에 다른 프로세스, 다른 제조 과정 있죠. 그리고 이제 일하는 제조 과정 똑같고요. stayed same이고요. 그리고 보수의 규모도 똑같았어. 자, 사례를 들어줬죠.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까 이쪽 주제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효율이 높아졌어. 왠 줄 알아? 그들의 디시전이 뭐죠? 엄청나게 높아진 줄 알고 선생님 봤더니 놀랍게도 여기 이런 얘기가 쓰였네요. decreased 됐대요. 웬일이에요? 감소했대요. efficiency가 감소했대요. 갑자기 이게 웬 툴이? 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는 거잖아요. 벌써 유력한 후보 나타났습니다. 너무 유력한 후보네요. 네. 자, efficiency가 떨어졌다 그랬어. 왜냐고? 그들의 결정이 통일되지 않고, 그들의 결정이 이 조직의 목표랑 맞지를 않아. 그래서 효율이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마음에 안 듭니다. 3번 답으로 일단 결정해 놓고요. 거의 뭐 90%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Within 2 months, 2달 안에 productivity, 자, 공장에서의 생산성이요 증가했습니다. 20%. 와우, 갑자기 원래 흐름대로 돌아온 느낌이네요. 자,
workers가요. 여기서 with는 이거 지금 분사구인데요. 이 공장에서 일하는 워커들이요. 더 짧은 브레이크, 쉴 시간 더 짧게 하고요. 그리고 실수도 조금 해요. 왜냐고요? 집중력이 높아졌으니까요. 뭐뭐 하면서라고 with 목적어 그리고 분사 구조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도 되고요. 뭐뭐 하면서도 좋아요. 뭐뭐 함으로써가 더 좋겠네요. 한국말로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에 있는 주절에 기여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with workers가 그렇게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직원들에게요. 컨트롤하는 강한 센스를 주는 것은요. 향상시켜요. 자기 통제, 자기 훈육을 그들이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그 양을 향상시켜요. 그들이 그들의 직장에, 그들의 과업에 가져옵니다. 자기 생산성을. 자기 훈육을. 됐죠? 이 문장, 자, 답은 3번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문제로 go!